하드웨어가 아닌 누가 하늘에 코드를 쓰는가? 오랫동안 세계 군사 강국들은 강철의 두께, 엔진의 출력, 스텔스 형상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국방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기 성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그 무기를 움직이는 알고리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코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알던 국방력의 정의가 밤사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기술 강대국들은 핵심 소스 코드와 비행 제어 기술을 국가 기밀로 철저히 통제하며 동맹국들에게조차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통제의 벽 앞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2025년 아덱스 현장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하며 주목했던 그 장면은 단순히 한편의 에어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선언한 매우 상징적인 실전 단계 진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에 숨겨진 비밀, 바로 FBW 비행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비밀 FBW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0도 받음각, 추력 편향 없이 오직 알고리즘의 힘으로 KF-21이 ADX에서 시연한 70도 고받음각 기동은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기동이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현대 전투기의 설계 철학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F-10묘기나 F-26 같은 4세대 전투기는 기동 한계가 명확합니다. F-26은 일반적으로 받음각 30도 내외, F-52X는 40도 수준에서 조종 한계를 보입니다. 이 각도를 넘어서면 기체 제어가 상실되거나 실속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F-20 랩터는 추력 편향 노즐이라는 강력한 물리적 힘을 이용해 70도 이상의 고받음각에서도 기체를 자유자재로 제어합니다. KF-21은 F-22와 달리 추력 편향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급의 기동 영역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독자 개발한 FW 시스템과 설계 단계부터 적용된 독창적인 공기역학 설계 덕분입니다. 현대 전투기는 의도적으로 정적 불안정성 상태로 설계됩니다. 일반 여객기처럼 안정적으로 날지 않고 조종 입력이 없으면 자세를 잃기 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상태일수록 조종사의 작은 입력에도 기체가 훨씬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간적인 기동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KF-21의 기체는 F-10G보다 더 높은 3%에서 5% 사이의 정적 불안정성 계수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조종 입력이 없으면 KF-21은 F-16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극도의 불안정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FW 시스템의 임무입니다. KF-21의 FW는 초당 2000회 이상의 제어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는 F-22 랩터의 FW 연산 속도 초당 약 1000회보다 2배 이상 빠르고 F-35 초당 300회보다는 훨씬 능가하는 속도입니다. 이 압도적인 연산 속도 덕분에 조종사가 송곳 끝을 움직이는 미세한 조작에도 기체의 모든 플랩, 에일러론, 러더 등 디지털 공기역학 제어 장치들이 0.0km 1초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되어 반응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TBC 노즐처럼 물리적으로 엔진 방향을 바꾸는 대신 제어면을 이용하여 동일한 회전력을 생성합니다. 우리는 이를 한국형 해법이라 부릅니다. 이 시스템의 신뢰성은 디지털 사중 중복 구조에서 나옵니다. 4개의 독립적인 연산 채널이 각기 다른 알고리즘으로 비행을 제어하며 오류를 실시간으로 상호 검증합니다. 센서 이상이나 피드백 오류가 발생해도 0.09초 이내에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이 기술적 성과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국이 강대국이 제시한 하드웨어의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길을 개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 A씨는 2015년 기술 이전 거부 이후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비행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내부의 회의론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증명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열정이 만들어낸 코드가 바로 지금
KF-51의 하늘을 지키는 심장입니다. FBW의 사중 중복 구조가 주는 안전성과 자율성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까요? 다음 섹션에서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성능을 소프트웨어로만 구현했다는 것은 기술적 자립을 넘어 바로 주권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과 개량의 자유, 이것이 기술 주권의 가치입니다. KF-25의 FW 독자 개발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한국이 전략적 주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소수의 기술 선도국이 규칙을 만들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규칙을 따르는 소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핵심 기술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일본이 미국의 기술을 지원받아 만든 F2 같은 전투기조차 FBW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만약 한국이 유로파이터나 F2와 유사한 방식으로 KF-21을 개발했다면 우리가 전투기를 수출하거나 10년 후 새로운 무장 시스템이나 센서를 통합하여 성능을 개량하려 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 기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제 정치 상황이나 외교 관계에 따라 우리의 국방 결정권이 제약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2015년 미국이 기술 이전 거부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KAI는 FBW 알고리즘과 제어 프로세서를 100%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수출 시 기술 이전 제약이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대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독립성을 확보한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권 확보는 단순한 군사적 자존심을 넘어섭니다. 이는 경제적 가치로 직결됩니다. 현재 전투기 제작 비용의 상당 부분이 FBW 및 미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에 할당됩니다. 따라서 KF-22이 향후 동남아, 중동 등 잠재적 시장에 300대 이상 수출될 경우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소프트웨어 로열티 수익을 온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 주권이 곧 경제 주권이 되는 순간입니다. KF-21이 제시한 기술적 접근 방식은 전투기 설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물리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 장치, TOC를 추가해야 했지만 KF-21은 고도의 소프트웨어 연산 능력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며 한국 방위 산업이 미래 항공 기술의 규칙을 새롭게 제시하는 위치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KAI 해외 영업팀장 B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 승인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즉시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자유가 곧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2015년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 우리는 절망 대신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거절은 결국 한국을 더 빠르고 독창적인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뜨는 법입니다. 기술적 독립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진다면 이 FBW 기술은 우리의 미래 전력에 어떻게 이식되고 확장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한국형 6세대 전투기의 청사진 K-672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KF-21이 가진 소프트웨어 역량은 이미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이름은 바로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K-6GAV입니다. 조종사 없는 전투기 1인 4기 통제의 AI 파일럿 KF-21이 확보한 고속 FBW 기술과 소프트웨어 주권은 이제 미래의 전장, 즉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인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K-6JAV로 이어집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유인 전투기 시대가 저물고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기가 전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 흐름 속에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기 편대를 지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KUCAV 프로젝트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AI 자율 임무 시스템과 획기적인 저비용 운용 체계입니다. 첫째, AI 파일럿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의 대부분 군용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사람이 실시간으로 조종해야 했기 때문에 반응 속도와 임무 유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KUTAV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AI 파일럿을 탑재합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KF-20R의 조종사 한 명이 동시에 3함 4기의 무인기 편대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AI는 표적인식, 회피기동, 무장투하, 긴급복귀 등 위험하고 복잡한 임무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AI가 수백만 번의 강화 학습을 통해 실제 조종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율화 수준은 미 공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차세대 유무인 작전 개념과 견줄만하며 KUTAV를 운용하는 한국 공군은 한정된 자원으로 전력 증강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승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둘째, 저비용 스텔스의 혁신입니다. KUTAV의 기체, RCET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는 미만으로 F-3BAE와 동등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차별점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유지보수에 있습니다. 국산 나노복합 구조체와 전파 흡수 소재를 기체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가장 큰 운용 부담이었던 도장 유지 및 재도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F-3BA의 경우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높고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유지비가 소요되지만 KUCAV는 연간 10억 원 이내의 유지비로 실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제성은 KUCV가 단순히 일회용 소모성 무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전략적 자산임을 증명합니다. 군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 혁신적인 조합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F-4A 환계 대대 28대의 임무와 KUCAV 편대 조합의 임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무인기 편대 조합이 임무 성공률 15% 이상, 생존성 30% 이상, 전체 비용 40% 이상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인 전투기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감한 설계 뒤에는 조종사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개발진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무인기는 인간의 대체제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며 유인기를 보호하는 동료인 것입니다. AI 알고리즘 개발 책임자 C 박사는 수백만 번의 강화 학습을 통해 AI 파일럿은 실제 조종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AI의 자율화 수준을 높이되 인간의 최종 통제 원칙을 고수하여 윤리적 책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AI는 한국 공군의 미래 지식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KUTEV AI와 비용 혁신은 우리 방위 산업에 어떤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올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기술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총체적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주권, AI, 그리고 비용 혁신.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KF-21 플랫폼은 곧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으로 전환됩니다. 편견을 깨고 세계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쓰다. KF-21과 KUTAV 프로젝트의 성공은 오랫동안 한국을 따라다니던 뿌리 깊은 편견, 즉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약한 나라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영역인 비행 제어 알고리즘과 AI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한국 산업의 총체적인 기술 역량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적 성취가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다차원적입니다. 첫째,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FW의 고속 연산 제어 기술 KUCAV에 적용된 전기 모터 기반 차세대 조종 장치 그리고 나노복합 신소재 기술은 항공산업 부품 생태계 전반을 혁신했습니다. 이 핵심 기술들이 국산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무인 전투기 연구 개발에 직접 투입된 인력만 7,000명 이상에 달하며 그중 60% 이상이 신규 채용 인력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대규모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방산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을 동반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수출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KF-21과 KUTAV는 현재 F-35 도입이 어렵거나 미국 기술 통제에 대한 우려를 가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제3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략적 요충지의 군 관계자들은 이미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RCS 데이터와 운용 시뮬레이션 자료에 공식적인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KUC 합의의 우수한 가성비와 기술 독립성 덕분에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수출 수요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수출하는 기술 주권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국내 협력사 D 대표는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산 부품을 받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렸고 가격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FEW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같은 핵심 부품을 우리가 설계하고 납품합니다. 우리의 기술 독립이 우리 회사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을 살렸습니다. 저희는 KF21이 우리의 기술 자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기술을 쫓아가는 대신 우리 손으로 해내겠다고 결심한 수많은 개발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 모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수백 번의 실패와 소재, 균열을 극복하며 기술 독립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주권, AI, 그리고 비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한국 방위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기록을 완성하는 우리의 의지뿐입니다. KF-21은 F-22처럼 최강은 아니지만 F-35처럼 비싸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만의 길, 바로 제3의 전투기 모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기록을 완성하는 우리의 의지뿐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금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KF-20을 보라매가 이룬 기술적 기적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초당 2000회 연산하는 FBW 시스템, 추력 편향 없이 F-22급 기동성을 달성한 소프트웨어의 힘, 그리고 1인 4기 통제가 가능한 KUGV의 AI 파일럿까지. 이 모든 성과는 한국의 기술력이 강대국을 따라잡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규칙과 표준을 제시하는 단계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기술 통제의 벽을 넘어 독립된 항공 설계 주권국이 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상징입니다. 과거의 편견처럼 우리가 하드웨어 약소국이었을지 모르나 이제 우리는 가장 복잡한 영역인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낸 내면의 힘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곧 미래로 이어집니다. KF-21 플랫폼은 향후 무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정밀 자세, 제어, 그리고 한국형 수직이 착륙기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이 기술들은 곧 한국형 항공우주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신경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최종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지금은 미국 GE의 FR 헌마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KF-21의 후속 블록 3 업그레이드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알고리즘 주권을 확보했기에 이 마지막 퍼즐 조각도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한 의지는 언제나 가장 정밀한 과학을 만들어냅니다. KF-21이 최종 조립을 담당했던 한 엔지니어는 우리가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적 의지를 날개와 동체 안에 새겨 넣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성적인 이미지. KF-21이 고바등각 기동을 마친 후 조종사가 관중을 향해 경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날의 70도 바등각은 조종사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뒤에는 수십 년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버텨온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코드가 바로 우리의 국방력이자 미래입니다. KF-15은 F-22처럼 압도적인 출력을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F-35처럼 유지비가 막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장 효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제3의 전투기 모델로 세계 항공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기술 독립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도록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한국형 엔진 국산화 로드맵, 잃어버린 20년 10파운드급 엔진의 미래를 주제로 더 심도 깊은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술 독립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문장. 우리는 스스로 하늘의 법칙을 설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